20세기 무렵 인간이 갑자기 불사의 괴물이 되는 병이 전 세계를 덮치게 됩니다. 괴물이 된 존재는 불사가 되어 강철 피막으로 덮인 심장을 뚫지 않는 한 죽일 수 없었죠. 또한 좀비와 같이 괴물에 물린 사람 또한 전염되어 똑같이 괴물이 되어 사람들을 공격해 나갔습니다. 훗날 이 존재를 카바네라고 부르게 되고, 카바네는 폭발적인 증식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갔습니다. 극동의 섬나라인 히노모토에서는 저주의 땅 해문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해문에 모인 카바네들을 소탕하여 해방시키기 위해 연합군인 쿠로지 군대와 모가리 군대 그리고 갑철성 일행들이 모였습니다. 갑철성 일행은 카바네에게 습격당했던 아라간의 역의 생존자들로 두꺼운 장갑으로 덮인 증기기관차 갑철성을 타고 다닙니다. 생긴 것도 엄청 뽀대나고 튼튼하기까지 해서 웬만한 공격으로는 흠짓도 나지 않습니다. 또한 일행 중 이코마와 무메이는 카바넬이라는 존재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카바네와 같았기에 싸움에 매우 뛰어났습니다. 주인공인 이코마는 카바네를 쓰러뜨리기 위해 독자적인 무기인 치라노키스츠를 개발한 증기 대장장이었습니다. 누가 주인공 아니랄까봐 뛰어난 대장장이에 카바네의 운동신경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기캐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이 뛰어났던 이코마가 해문성을 공략하기 위해 모인 군사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후방에서 카바네가 계속 출몰하는 것은 새끼리 있거나 카바네를 조종하는 배우가 있을 것이니 자신에게 수색을 맡겨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연합군은 나루카미 자주포가 며칠 안으로 도착할 예정이고, 나루카미가 도착하면 해문성에 직접 포격을 가하며 카바네를 일망타진할 수 있다고 말하며 거절합니다. 쿠로지군의 시나노 준장은 누가 봐도 전투 능력 없는 패급 지휘관처럼 생겼지만 그의 결정 앞에 모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이코마는 혼자만이라도 조사를 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무메이가 나타납니다. 못 가게 만류하는 무메이 앞에서 이코마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서 보여주겠다며 나댑니다. 그러나 너무 열폭했는지 이코마는 카바네에게 잠식당하여 무메이를 공격하게 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코마는 이내 정신을 차리지만 이미 상처를 받은 무메이 앞에서 망연자실 한사이 군인들에게 제압당합니다. 군인에게 제압당한 이코마는 제안왕답게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자신을 독방에 넣어 사흘간 증상이 없으면 풀어달라는 제안을 하게 되고, 멀리서 지켜보던 우리의 무능력자 시나노 준장은 쿨하게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코마는 구속당하게 되지만 이코마에게 공격을 당했던 무메이는 충격 속에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한편 예정했던 것보다 하루 일찍 나루카미 자주포가 도착하게 되고, 연합군은 최종 작전을 하루 앞당기어 실행합니다. 그와 동시에 해문성의 갱도에서 수많은 카바네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무메이는 마음의 상처를 뒤로하고 혼자서 카바네 사냥을 나갑니다. 구속당해 있던 이코마는 비상종소리에 무메이가 걱정됐는지 간단히 구속을 풀어버리고 탈출합니다. 많은 카바네가 공격해와도 연합군의 손엔 며칠을 기다린 나루카미가 있었기에 쉽게 반격에 나갈 거라 생각했지만 큰 오산이었습니다. 때로 공격하는 카바네는 마치 100마리의 저글링과 한 대의 시스탱크와 같았고, 며칠을 기다린 보람도 없이 나루카미는 파괴됩니다. 무능력한 시나노 준장은 아직도 상황 파악 못하고 똥폼을 잡다가 거시기를 물려 죽습니다. 쿠로지 군대의 전멸로 모가리 군대는 작전 실패로 판단하고 도망을 시도하지만 갑철성 일행의 아야메에게 죽도로 쳐맞더니 정신을 차리고 같이 반격에 나섭니다. 갱도 안으로 들어가서 혼자 무쌍 찍고 있던 무메이는 방심한 틈에 위기에 빠지고, 언제나 그렇듯이 주인공 이코마의 도움 속에 구출되어 만나게 됩니다. 주인공 버프를 받은 이코마와 무메이는 잔챙이 카바네들을 모가리 군대와 갑철성 일행에게 맡기고 해문성 안에서 카바네에게 명령하는 지도자를 찾으러 향합니다. 가는 도중에 파티원으로 몇 명 더 조인하여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고, 그곳에서 카바네에게 명령하는 인물을 찾게 됩니다. 그 인물은 카게유키로 5년 전 목숨을 걸고 카바네와 싸우던 중 카바네에게 물렸었습니다. 그러나 카게유키는 주인공과 같이 카바네리가 되었고, 그 후 해문성으로 돌아왔지만 막부의 무사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카게유키는 자신의 부하였던 운모에게 자신이 인간인지 카바네인지 대답해달라고 소리치지만 운모가 망설이게 되고, 막부의 무사들은 칼은 안 쓰고 총을 휘갈깁니다. 하지만 총보다 빨랐던 카게유키의 딸 미유키는 아버지 대신에 총을 맞고 죽게 되었고, 카게유키는 이에 폭주했던 겁니다. 카게유키는 자신의 딸 미유키를 물어서 카바네로 만들고 해문성에 같이 머물면서 주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 이코마가 카바네에게 잠시 잠식당했던 것도 카게유키의 딸 미유키가 해문성에 갇혀서 퍼뜨린 기운 때문이었습니다.
카게유키는 검은 연기에 심장 안에 딸 미유키를 있게 한 뒤 무메이와 싸움에 나섭니다. 이코마의 파티원으로 들어왔던 사람 중 카게유키의 옛 부하였던 운무가 싸움 중 끼어들고 멈추라고 하지만 카게유키는 5년 전 너가 망설이지 않고 대답만 했어도 달라졌을 거라고 말하며 공격을 이어갑니다. 그러보면 진짜 흑막은 운모라는 인물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운모가 막아선 사이 마음을 고쳐잡고 각성한 무메이는 보스 카게유키를 상대로 압도하게 되고 쉽게 쓰러뜨립니다. 미유키는 아버지가 쓰러지자 사실 자신이 진보스라는 듯 검은 연기로 변해서 주위를 공격해 나가고 갑철성을 파괴하기 위해 갑철성 위로 올라가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갑철성이 이라카 터널을 지나가던 중 터널 입구에 부딪혀서 검은 연기가 된 미유키는 산화합니다. 총에도 쉽게 죽지 않고 공포의 대상인 검은 연기가 쉽게 죽어서 허무하긴 하지만 해문성은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운모는 자신도 미안했는지 카게유키의 마지막을 함께합니다. 딸 미유키가 사라지면서 하얀 빛인지 눈인지 떨어지는 걸 보며 카게유키는 미소 속에 편안한 죽음을 맞이합니다.